지금 한지아 의원이나 친한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동훈을 지지하는 건 한동훈이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후보를 지지하는 거고 정당하다. 장동혁 대표는 당권파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윤리위로 보내가지고 징계를 한다면 선거 상황에서 또 적전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결국에는 누워서 침 뱉긴 게 장동혁 대표 정치력이나 리더십의 한계예요. 한동훈 대표는 장동혁에게, 장동혁은 한동훈에게 이거 틀어 안 내면요 콩가루 집안 돼요. 답이 안 나와 이거. 첫 번째 현안 뭔지 한번 화면 함께 보실까요? 네, 당권파 친한계 또 붙었다. 왼쪽이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른쪽이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한지아 의원의 모습입니다. 네,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한지아 의원이 이제 4일에 한동훈 전 대표가 북갑 이제 예비 후보 등록 현장을 방문해서 이제 격려 응원 방문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뭐 사실관계를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러면서 사실상 징계를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지아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재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부산에 내려가서 다니겠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한동훈 전 대표를 돕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이게 그래서 정말 이게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훈 대표가 이거를 징계까지 할 것인지 뭐 이제 이거에 대한 뭐 이제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뭐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사실 한동훈 전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저는 진종호 의원 사례도 그랬고 이제 몇 명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 도우러 갈 때마다 이렇게 징계를 시사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주장하는 정당성이 다른 거고 두 개의 정당성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내에 양립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지아 의원이나 또 뭐 진종호 의원이나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한동훈에 대한 제명 징계가 부당했다. 때문에 우리가 한동훈을 지지하는 건 그리고 한동훈이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후보를 지지하는 거고 정당하다. 하려면 해라 징계. 뭐 이런 거고요. 장동혁 대표는 당권파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지금은 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후보인데 거길 지원하는 건 명백한 해당 행위다. 뭐 무슨 조치를 어떻게 취할지 모르겠는데 뭐 윤리위로 보내가지고 징계를 한다면 선거 상황에서 또 적전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중질환을 노출하는 거고 결국에는 누워서 침 뱉긴 게 장동혁 대표 정치력이나 리더십의 한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드러내는 건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당장에 개소식이래요. 네, 그렇더라고요. 시간도 같아요. 박민식 후보도 2시에. 아이고, 둘 다 같이 2시에. 네,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그 중앙당의 무슨 뭐 친한계 의원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해당 지역에 그 시구 의원들 후보 그런 원심력이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묶어두려고 아마 같은 시간대에 때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어디로 가는지가 대비될 거예요. 장동혁 대표하고 그 당 지도부나 또 부산 지역의 많은 의원들이 박민식 장관 개소식에 갈 텐데 일부는 같은 시간에 열리는 한동훈 후보 개소식에 간다. 같은 국민의힘인데 기묘한 장면입니다. 진짜 참 이게 근데 사실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어제 북갑 출마를 이제 뭐 나온 상황에서 친한계 의원들은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 입성하는 게 이제 본인들의 정치적 운명인 거 걸려 있으니 사력을 다할 텐데 그리고 뭐 한지아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친한계 의원들도 이제 앞으로 대대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 도울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제 다 징계를 때려버리면 참 사실상 선거를 이기겠다는 마음이 아닌 것인데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근데 또 징계를 안 할 수도 없는 게 그러면 버젓이 국민의힘 후보가 있는데 박민식을 응원하지 않고 한동훈을 응원하는데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수라장 콩가루 집안이 된 거야. 이게 인절미가 된 거예요. 인절미 나쁘다는 거 아닌데 이게 또 인절미 상인회에서 또 연락이 와요. 우리가 워낙 또 정부회가 또 유명 유튜브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장탄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장안 갈등 다 예상했던 거잖아요. 뭐 계속돼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당위적으로 보면 이런 싸움을 왜 해? 서로 그냥 이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처음 당 내에서 됐을 일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이런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지아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저는 징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징계 피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응원하지 않고 무소속을 여하튼 간에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당위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징계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한지아가 맞이해야 될 것은 일단은 축출당해가지고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무소속이 되느냐 아니면은 자기가 그냥 뛰쳐나가서 이른바 국회의원 배지를 그냥 떨어뜨리느냐 이걸 던져버리느냐 여하튼 저하튼 가부당 간에 결정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징계를 당할 것이고 네. 뭐 당원권 정지가 됐든 뭔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제명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요즘 뭐 제명이 유행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니면은 자기가 그냥 박차고 나가서 네. 아니 나는 앞으로 한 임기도 이제 국회의원 임기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나는 고 한동훈 하겠다. 네. 한동훈 고 하겠다. 네. 그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지금 배지를 달고 있는 의원들이 뭐 이제 배지를 떼고 뭐 이제 한동안 갈 일은 없을 것 같고 사실 배지를 유지하면서 계속 도울 텐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장동 대표가 만약에 진짜 징계를 때려보면 이건 사실상 자중질환을 불가피하니까 사실 지방선거 전까지는 이렇게 엄포만 놓고 안 하는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요? 엄포만 놓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회부를 할 수 있겠죠. 아, 네, 징계 결정은 지방선거 뒤로 네, 미루고 일단 지방선거 전에 걸어놓는다. 징계 결정을 한다는 거는 네. 당 내부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자중질환에 휩싸이고 네. 잡음이 커질 테니까 뭐 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저게 이제 그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다가 어제 박민식 장관 선출돼 가지고 일성이 뭐 꿈깨라 단일화 안 단일화는 한다 이런 거예요. 제로. 네.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 측 얘기도 네. 아니 박민식 후보하고 단일화를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 사람 윤호개인인데 네. 단일화하면 오히려 우리가 네. 보수 재건 혁신 내건 가치가 빗발하고 네. 한동훈 표 떨어진다. 뭐 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3자 구도로 가서 보수 지지층의 지지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를 네. 양쪽 다 기대하면서 네. 각자 도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이 약하면 네.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북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한 40% 가까이 나와요. 그리고 뭐, 여론조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네. 지금 이 하정 후보가 좀 앞서 있다는 네.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저렇게 각자 도생으로 가면 결과는 뻔해요. 못 이겨요.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인지도 또 어떤 인물값 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종의 밴드웨건 선거에서 우리 선거 네. 전문가가 계신데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데 그 효과를 기대하려면 초기에 차이를 벌려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차이가 안 나타나고 있어서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저게 어떻게 될까? 저도 네.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이게 아까 그 판세에 대해서 이제 뭐 뒤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다루는 시간을 다룰 텐데 일단은 뭐 이제 지금은 뭐 이제 장동혁 대표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지난주에 이제 뭐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뭐 지방 선거에 대해 당 대표로서 역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 뭐 이제 또 별다른 행보가 없어요. 뭐 정청래 대표는 막 뭐 경기 북부도 가고 막 뭐 축구장도 가고 막 뭐 여기저기 막 계속 종횡무진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추경호, 박형준 캠프 이후로는 뭐 이제 특히 뭐 오세훈 시장 캠프나 뭐 이런 데서 뭐 별다른 로보콜이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장동혁 대표가 정부회를 보고 있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나 도움 안 된다. 네. 다녀봐야 네. 그걸 알고서 지금 부산에 갔는데도 조경태 의원이랑 파장이 났잖아요. 지지자랑 설전이 있었죠. 그렇잖아요. 네. 사달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니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중앙당에서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계속 그것만 해야 돼요. 네. 그것만. 공소 취소 그 이야기만 해야 돼. 네. 선거 기간 내내 다니지 마. 아, 다니지 말고? 고향만 왔다 갔다 해. 보령 네. 왔다 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도움이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후보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는 이른바 섀도우 어시스턴스. 그러니까 그림자 지원을 해야 돼. 계속해서 뭐 누가 어떻고 저떻고 뭐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공주 부여 청약에서 공천도 이런 것도 일절 간지하지 마. 본인은 계속 공소 취소만 이야기하면 돼요. 이게 공소 취소가 꽤 크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왜냐면 판사 출신인 네.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장동혁입니다. 공소 취소로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망가뜨릴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답하십시오. 이것만 해야 돼. 하루 종일 이것만 해야 돼. 이것만 네. 해야 돼. 딴 이야기 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네. 아니 이제 우리가 부산 북갑 이야기했지만 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장동혁 대표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 사실상 알아. 뻔하죠. 근데 지금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서로. 네. 한동훈 대표는 장동혁에게, 네. 장동혁은 한동훈에게. 네. 이거 털어 안 내면요, 네. 콩가루 집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털어내야 되는데 네. 지금 계속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절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답이 안 나오면 답 나올까? 답이 안 나와 이거는. 아무리 물어봐도 우리 박원석 전 의원 정치 천재잖아요. 네. 정치 천재도 해결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는 이야기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장동혁 대표는 오로지 고이야기만 하고 그냥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단일화도 안 돼. 부산 네. 북갑은 네. 한재하가 뭐 돕든 뭐 진종호가 돕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부산 북갑 유권자들이 결정하면 돼요. 네. 하정우가 조금 치고 올라오면 이거는 보수는 어려워지는 거고 또 하정우도 지금 삐그덕대네. 그러니까 AI도 이용을 안 하는 거야. 네.
이따가 뭐 네, 물어보세요. 이따가 뭐 그 예, 부분은 예.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 이제 또 하나의 남은 과제가 재보궐 공천. 지금 이제 사실 14곳 중에서 국민의힘은 이제 정진석을 할지 말지 요것만 이제 사실상 남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의 마지막 비서실장인 정진석을 국회의원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두고 이제 정진석 전 의원 쪽에서는 뭐 이제 아니 추경호도 했는데 나는 왜 안 되냐 뭐 이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뭐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 사실 이제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거고 이건 전략 공천이니까 조금 류가 다르긴 한데, 하여튼 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공천을 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무슨 의미로 보십니까? 뭐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로 보이죠. 어. 그것만큼은. 근데 이제 공천 안 하면 무소속 출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진석 지금 실장의 그 지역에서 오래 했죠 정치를. 네, 태도로 봐서. 근데 정진석 무소속으로 나오면 효과는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국민의힘 그 언저리는 달라지는 게 없구나. 후한무치하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정상적인 정당이면 누구라도 나서서 말려서 주저앉혀야죠. 아니 당신 5선 했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는데 지금 선당후사 해야지 무슨 얘기냐. 네. 억울해도 좀 참아라. 2년 뒤에 또 총선이고 그렇죠.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누구도 그런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뭐 나보다 뭐 나은 게 뭐 있냐. 저 정진석 부의장 논리가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추경호도 똥 묻었는데 왜 나한테 겨 묻었다고 뭐라 그래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 팀킬이에요 저게. 그래서 장진석 장동혁 대표 저거 말릴 의지도 없고 네. 말릴 능력도 없고 그렇게 되면 뭐 사실상 정진석 공천하거나 비스무리한 효과가 나올 거고 정진석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용, 이진숙, 김태규 다 문제예요. 다 찐윤 공천, 다 윤호개인 공천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네. 정진석한테 가려져가지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거 네. 하고 있지만 결국 그 국민의힘이 전륜 선언문까지 의원들이 썼지만 다 찢었다 써놓고 나서 이걸 이제 그러게 진짜 그거 다 잊혀진 것 같네요. 네, 증명하는 거라고 네. 보고요. 김태흠 지사가 저렇게 막 뭐 배수진까지 치는 이유도 그거에 자기 선거가 일단 망하거든. 그렇죠. 같은 충남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게 어쨌든 충남 선거의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 여기가 자기 부친까지 해가지고 40년 동안 한 영지 같은 데라고 네. 저렇게 나오나 이런 얘기 안 듣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공천까지 주지는 못할 텐데 만약 정진석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공천을 안 주는 대회 시선 시 공천을 안 주고 무소속 출마를 하도록 하되 후보를 굉장히 약한 후보를 내서 우회상장이죠. 우회상장. 그런 식으로 사실상 뭐 당선 가능성을 조금은 더 열어주는. 아니 게다가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어제 뭐라 그랬냐면 그 하남갑의 이용 후보 얘기를 물어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하고 경쟁력 조사를 넣었는데 이용이 면접 점수도 여론조사도 앞서더라. 그걸 그대로 공주부여 청양에 갖다 집어넣으면 정진석이 경쟁력은 더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돈은 주고 싶은 거지. 그렇지. 거기 또 이제 진짜 사돈 관계잖아요. 눈치가 보여요. 당 내부 눈치도 보이고 유권자들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명시적으로 공천 안 할 것 같은데 사실상 우회상장을 시도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합니다. 저는 우회상장 안 해요. 지금 코스피가 7,000을 돌파했기 때문에 바로 상장이에요. 가상이에요. 가상인 이유는 첫 번째로 뭐냐면 진석 출마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 대한부재예요. 여기는 왜냐하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받은 추경호는 되고 왜 나는 안 돼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딱 태세를 본 거예요. 자, 나 말고 누가 있어? 지금 무슨 윤형건인가 뭐 그 사람을 성남에 있는 사람을 내려보내서 이제 뭐 이야기 검토 중인 것 같은데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게 조사 돌려보면 정진석 말고는 안 돼요. 그냥 말은 안 되지. 윤어게인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정진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내일 결정이잖아요. 이게 뭐 사돈이 아니라 사돈의 8천이라도 그러니까 공천을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공천해요. 이거 박덕흠이 다른 결정 내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장동혁 대표는 거의 지금 뭐 발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진석이 나가는데 왜 이렇게 좀 김태흠 충남지사 국민의힘 후보가 난리법석이냐. 왜냐하면 공주부여 청양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정진석이 나오면서 공주시장, 부여시장, 청양군서도 이제 이 청신호가 켜져서 정진석? 진석이 형? 도움 되지. 도움 되지. 기초의원 또 강력의원까지. 근데 여러분들 충남 선거는 어디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천안 아산이야. 인구가 제일 많죠. 여기가 인구가 거의 절반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전에 양성조도 지역구가 천안이니까 충남지사 되는 거야. 네. 근데 박수현이 지금 공주부여 청양인데 천안 아산 믿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천안 아산에서 네. 제일 중요한데 뭐 정진석, 윤호개인, 야 나 투표 안 하려고 그러는데 투표할 거예요. 이 상황인 거죠. 그러면 정진석은 지금 김태형은 탈당하는데 탈당 못해. 네. 무조건 나가야 돼. 그렇죠. 이 사람 이 양반도. 네. 근데 나가는데 이렇게 살짝 깔아줘야 오세훈 시장처럼 깔아줘야 천안 아산에서 분노가 좀 잦아들어요. 아이 그래도 김태형은 그때도 좀 반대하지 않은 기함을 토하지 않았냐 안 된다고. 네. 그건 우리가 인정해줘야지. 이걸 노리는 거죠.